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아래는 그러한 공포썰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두운 가을밤 선영은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에 가기로 했다. 이 폐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채로 남아있던 장소였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의 선영과 친구들은 그런 소문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폐가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와 기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 안은 어두웠고 그나마 약한 달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다. 집 안을 둘러보는 동안 친구 중 한 명이 거실 구석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진의 가장자리가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가족의 얼굴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조금씩 불안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발 아래에서 으스스한 한기가 느껴졌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저기 창문가를 봐. 모두가 고개를 돌린 곳에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2층이었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은 계단에서 나는 발소리를 들었다. 부드럽지만 확실히 귀에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아무도 그 방을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두려움에 질린 나머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침묵을 깨고 선영은 용기를 내 문을 살짝 열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인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방의 불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폐가에서 불이 켜지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던 찰나 방 안구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한 여자의 절박한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피로 물든 손을 뻗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그녀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결국 그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던 친구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선영과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경험담을 풀어놓았다. 그러나 선영에게는 그날 본 비명 지르던 여자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 얼굴은 그녀의 꿈속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그 폐가는 아직도 그곳에 있으며 아무도 그 집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다. 벽에 걸린 다른 가족 사진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은 채 먼지 속에 묻혀있다. 그것은 어느 순간 흩어진 그리고 영원히 그 집에 갇힌 영혼들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조용한 분위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한적한 산길과 오래된 폐가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고즈넉한 마을의 한적함을 즐기며 며칠간의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첫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고 밤이 되자 숙소로 돌아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수진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이 마을에 오래된 괴담이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 중 몇 명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간단한 랜턴과 손전등을 챙겨 폐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을에서 나와 산길을 따라가자 뜨거웠던 여름 날씨가 거짓말처럼 서늘해졌고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드디어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주변은 풀과 덩굴로 기영돼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는 의외로 넓었다.
거실로 보이는 곳은 고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발길을 방해했다. 우리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갑자기 한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우리는 잠시 멈춰섰고 수진이 용기를 내 먼저 소리가 난 방으로 다가갔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자 희미한 초록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빛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였다. 켜져 있을 리 없는 물건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만지자 소리가 더욱 커졌다. 쉼없이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도 가끔 섞여 들렸다. 그 불길한 속삭임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이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디오를 끄자 소리는 완전히 멈추고 우리는 황급히 방을 나와 폐가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폐가의 문이 삐걱이며 스스로 닫혔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 건물을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행히 열린 창문 하나를 발견했고 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폐가의 차가운 공기가 등을 스치는 듯했다. 우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산길을 따라 숙소로 돌아갔고 그날 밤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에게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단순히 웃어 넘기며 그저 오래된 괴담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곳 폐가에는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은 일이 서려 있다는 것을.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그 마을에 다시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어둡고 고요한 숲속에 묻혀있다. 지금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이한 이야기를 남길지 모른 채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날 대학생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짧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소위 구한 산장이라 불리는 한적한 시골의 작은 산장을 찾았다. 그곳은 예로부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떠돌던 곳으로 다른 사람들에겐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우리에겐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미지의 공포를 일종의 모험처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엔 그저 바람이 세게 불어 문을 흔들고 나뭇잎이 창문을 긁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점점 더 기묘해졌다. 깊은 밤중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우리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나와서 소리를 질러보거나 확인해볼 용기가 없었다. 그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리고 가슴 속으로는 제발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바랐다. 다음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친구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우린 그저 피곤해서 집단 환각을 경험한 것이라고, 위로하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속을 산책하던 중 우리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다. 이끼가 가득한 우물 주위에는 마치 누군가가 자주 드나든 흔적이라도 남긴 것처럼 풀이 지져져 있을 고물은 기이하게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친구 하나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는 분명히 우물 속에서 사람의 얼굴 같은 무언가를 보았다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빠르게 산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도 다시 한번 그 발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긴장 속에 복도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는 기묘한 정막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멀리서 다시 시작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뜻밖의 용기가 솟구쳐 오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나는 내가 의심한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소리는 빈 방 하나에서 멈췄다. 구덩이가 나 있는 문을 조심스레 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한기가 감도는 방 한가운데는 의문이, 무늬가 새겨진 오래된 일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 이 산장에 머물렀던 한
여인의 일기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지워져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누군가가 내 존재를 알고 기억해주길 바라 라는 문장을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서둘러 짐을 챙겨 산장을 나섰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지막으로 그 우물을 돌아보았고 나를 쳐다보는 수많은 눈들을 본 듯한 섬뜩한 기분에 빠르게 떠났다. 다행히 그 후로 우리는 별다른 이상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그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다만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 여인의 마지막 글귀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럴 때면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나의 의무가 남아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나는 그 여인의 존재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알리고 싶었던 그녀의 소망을 들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그날 밤 빈방에 있었던 그 여인을 기억할 수 있겠냐고.